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태극기, 무궁화, 뭐 우리 다 아시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상징, 그죠? 어떤 뭐 스포츠 게임 이런 데 가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거나 이러면 태극기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선수들 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상징.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뭐 이런 이성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또 뭐 이런 뭐 동성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성에 대한 상징. 친구에 대한 상징. 난 나중에 이런 직업을 할 거야. 직업에 대한 상징. 상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수십, 수백, 뭐 수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란 뭔가? 그 다음에 이것이 교육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발달하고 교육해주는 시사점은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먼저 내용 이해, 교육과의 관계, 시사점을 살펴보고,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신교육 사회학이 확산되면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확산이 됐다.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학자는 조지 허버트 미드로부터 출발해서 그 제자 블루머에 의해 체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사회란 다양한 상징을 해석하는 것을 익혀서 알게 된 사람들의 생산물이다. 그 말입니다. 상징은 누가 만든 이 심볼이라는 건 사람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상징을 만들고 사용하는 능력에 강조를 둔다라는 거죠. 자, 마가렛 미드가 이제 조지 허버트 미드하고 마가렛 미드는 여자분이에요. 이분하고는 좀 달라요. 이름은 같은데 마가렛 미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의 자아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에게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신, 마인드, 우리가 마인드 그러죠. 주변의 대상물에게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다.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은 이러한 훌륭한 분이야. 이러면서 상징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훌륭하다는 의미를 내가 스스로 찾고 거기에 소통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라는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해서 추상적 상징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람이야. 그게 이제 뭐에서 작동을 하고 이 사람의 정신에서 작동을 한다. 일상적 상호작용은 상호성이 중시되는 사회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안 하고 각자 도생하는 경향도 많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서로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끔 인간이 뭘 만들었어요? 사회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상징적 상호작용의 기본 원리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사고 능력,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고력이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사고와 상호작용, 몸짓 언어와 정신적 상호작용의 사고 과정의 분리 그러는데, 흔히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죠. 바디랭귀지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미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거는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의미와 상징도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위도 학습을 한다는 거야. 외적 행동, 내적 행동, 내면적 행동을 중시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택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선택, 개인의 어떤 선택 능력,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는 친구 관계를 친하게 지낼 거냐 말 거냐, 뭐 이성 친구를 사귈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마음에 드는데, 누구는 마음에 드는데 가서 내가 선택을 할 거냐,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선택을 안 할 거냐, 이것도 그동안의 상호작용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고, 구울리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상호작용하는 게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적 구조가 결국엔 나 아니겠어요? 나는 영상자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자아 형성 과정을 영상자의, 나는 안다. 내 마음속의 거울이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나를 나 스스로는 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단과 사회도 다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자는 어떻게 발달하냐. 자는 조지 허버트 미더는 자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의 성장 단계를 강조를 하는데, 이 세 단계로 발달한다는 겁니다. 세 단계로. 첫 번째가 뭐냐고, 이제 유희 단계다. 유희 단계. 자, 유희 단계라는 건 뭐냐? 내 마음속에 나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단계다. 그 말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단계. 자, 그럼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건 뭘 말하냐? 우리가 보통 그 시기를 보면 영유아기, 아동기 정도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줘야 되고, 내가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이게 유희 단계예요. 상대방이 직업이 뭐든 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바라는 단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유희 단계.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이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직장 생활에서 힘들어도 부모는 나에게 당연히 즐거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있는 나. 이게 유희 단계예요. 유희 단계. 자아의 수준이 아직 그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치면 한 청소년기 접어들면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뭐 정확한 시기는 뭐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이 시기를 일컬어서 게임 단계, 다른 말로 경쟁 단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밥 먹고 친구랑 키 재기도 해보고, 누가 더 크냐. 또 학교에 가면 공부를 누가 잘하냐. 뭐 학교에서 성적을 뭐 발표하는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을. 그러다가 그 경쟁 단계에서 내가 소기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반화된 타자의 단계, 또 다른 말로
유의미 있는 타자, 의미 있는 타자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단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 단계에서 게임 단계 또는 경쟁 단계를 거쳐서 일반화된 타자의 단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의 단계는 놀이를 통해서 타인의 역할, 모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입장을 학습하게 되고, 게임 단계는 야구, 학교에서의 축구 시합 등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 역할도 인식을 하게 되고, 일반화된 타자의 단계는 자신의 역할을 내면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역할도 인식하는 단계다. 자기 주변에 어떤 통찰적 시각을 갖게 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 고프만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연기론에 영향을 줍니다. 연기론. 연기론은 말 그대로 연기하는 거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다 주어진 배역에 의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연기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광 무대에서 배역이 없어져서 사라지는 거다. 이게 연기론. 그 다음에 가핑클이 주장하는 이 뒤에 나오는 민속 방법론, 문화기술지, 민속지에 영향을 준다. 자,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보면, 실제 학교 사회에서의 어떤 실제는 학교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특히 학구적 규범이라는 것은 학생에게 내면화되어서 학습의 증거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지. 또 학습 행위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하고 학교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학구적 마인드가 있는 학생으로 되는 게 정상이고 맞다. 나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하는 의식을 가지는 데 영향을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상징이 뭐고, 상징적 상호작용의 기본 원리와 자아의 발달,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해 주는 시사점, 사람들이 상징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낙인 이론과 교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